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구글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구글 I/O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구글의 첫 폴더블 폰 픽셀 폴드를 전격 공개를 했는데요. 픽셀 폴드, 삼성의 폴더블 폰과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또 폴더블 생태계가 더 커질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출시한 구글 태블릿, IT 업계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용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구글 I/O 2023 개발자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구글 I/O는 구글에서 매년 개최하는 이 개발자들을 위한 연례 행사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구글의 최신 제품과 기술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근데 그와 동시에 구글의 어떤 진짜로 새로운 제품과 더불어서 어떤 비전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제일 유명했던 게 아마 2016년에 열렸던 이제 구글 I/O였는데요. 이때 아마 AI 퍼스트를 선언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모바일 퍼스트를 선언한 자리도 역시 구글 I/O였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I/O는 어떤 의미인가요? 인풋 앤 아웃풋. 이라는 아주 간단한 의미입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로 이 개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뭐 안드로이드나 구글 개발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설명 정도를 하는 좀 작은 소규모 극장에 모인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구글 I/O 2023 관전 포인트는 뭔지 궁금해지는데 뭘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역시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한창 유행하는 챗 GPT 같은 이런 생성 AI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였는데요. 구글에서는 팜2라는 자신들이 가진 대형 언어 모델을 거의 이제 앞으로 모든 제품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오랜만에 출시된 이 태블릿 PC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구글 픽셀 생태계가 완전 이제 완성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구글의 첫 폴더블 폰 제품 픽셀 폴드를 전격 공개를 했는데 특징이 어떤가요? 픽셀 폴드 같은 경우는 그 기존 삼성 갤럭시 Z 폴드와는 다르게 조금 키가 작고 옆으로 넓적한 그래서 조금 더 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접으면은 한 5.8인치 그리고 피면은 한 7.9인치 정도가 되는 그런 폴더블 스마트폰이고요. 네. 그리고 완전히 접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씩 갤럭시 Z 폴드보다 뭔가 조금씩 나아졌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폰입니다. 다만 폴더블 스마트폰은 나와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기로 그동안 구글 폰은 레퍼런스 폰의 성격이 강했는데 이번 폴더블 폰은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근데 구글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가격이 1,799달러거든요. 한국에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게 되면은 200만 원이 넘는 그런 네. 가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네. 아무리 갤럭시 폴드도 그렇고 이 구글 폴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좀 니치마켓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픽셀 폴드 자체가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 폰 성격을 갖지는 않겠지만요. 대신 앞으로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좀 레퍼런스 UI나 아니면 레퍼런스가 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성격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괜히 만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군요. 사실 삼성이 구글 폴더폰을 반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삼성과 구글이 사실 동맹이긴 하지만 반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반기는 그렇죠. 걸까요? 요즘은 최근에는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 엔진을 MS 걸로 바꾼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네. 좀 많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진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난 MWC 2023에서 이 삼성 모바일 쪽 사업부에 관계되신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폴더블 폰이든 이제 많이 팔리면은 점점 이 폴더블 폰 생태계가 좀 커지고 사람들에게 좀 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삼성 역시 구글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내심 반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북미나 한국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는 거 아니면 이제 같은 회사에서 나온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관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번에 공개되는 보급형 구글 스마트폰 픽셀 7a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은 매년 그 한 해 중심쯤에 이제 구글에서는 그 전에 나왔던 플래그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급형 스마트폰을 발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구글 픽셀 7a가 됐는데요. 특징이라면 전에 이용했던 구글 픽셀 7, 그러니까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프로세서, 텐서 G2라고 부르거든요. 이 프로세서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화면 쪽 주사율 같은 경우도 90Hz로 굉장히 좀 좋아진 편이고요. 네. 그리고 방수도 되고요. 거의 다만 이제 유일한 단점이라면 카메라가 하나뿐이라는 건데요. 반대로 대신에 이 픽셀 7a로 찍는 이 카메라의 사진 품질은 오히려 웬만한 다른 플래그십보다도 더 좋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하나지만 성능이 아주 좋다. 예, 장단점이 굉장히 분명한, 그러니까 구글의 기술을 맛보고 싶으면 네. 이 폰을 사세요라고 나와 있는 이런 폰인 거죠. 네, 사실 구글 보급폰, 다른 스마트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스마트폰 시장이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플래그십 위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네.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은 이 보급형, 중간 가격대 스마트폰 판매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갤럭시 같은 경우도 갤럭시 S 시리즈보다 갤럭시 A 시리즈 판매량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삼성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 보급형 스마트폰이 갤럭시 A54입니다. 근데 이 갤럭시 A54가 사실상 다른 스마트폰보다 다 물리치고 이게 제일 좋은 폰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네. 지금 구글 픽셀 7a가 등장하면서 네. 이 평가가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마케팅 조직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를 가도 삼성이 훨씬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삼성 쪽이 더 많이 팔리긴 하겠지만요. 이번에 구글 픽셀 7a 같은 경우는 리뷰어들한테 워낙 평이 좋은데다가 가격도 그대로죠. 다음에 프로세서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카메라 숫자를 제외하면은 차별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플래그십이랑 비슷한 사양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 갤럭시 A54를 많이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A54와 경쟁 구도를 네. 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글이 태블릿 시장을 또 진입하잖아요. 네. 이렇게 태블릿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재미있는 게 예전에 구글이 태블릿을 한번 내놨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놓고 이게 좀 잘 팔리는 것 같으니까 좀 사업을 좀 계속 하다가 네. 2018년 정도에 이제 그 픽셀 태블릿이라는 걸 한번 내놓고요. 네. 이게 좀 고급형 태블릿으로 내놨었는데 많이 안 팔렸습니다. 이번이 거의 5년 만에 네, 새로. 그렇죠. 네. 그래서 2019년에 공식적으로 우리 더 이상 픽셀 이 태블릿 안 만들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이 태블릿 PC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구글도 다시 한번 이 태블릿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지 21년쯤에 이 픽셀 태블릿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그 제품이 이제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격도 $499 정도로 그 갤럭시 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온 편이고요. 네. 저렴하게 나온 편인데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 역시 이 구글 픽셀 7이나 7a와 동일한 구글 텐서 G2입니다. 그러니까 플래그십 프로세서가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이 옆에 충전용 독이 있는데 이 독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뭔가 태블릿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이번엔 내놨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내놨고, 네. 근데 아쉬운 것은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태블릿 PC 판매량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에 IDC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올해 1사분기 이 태블릿 출하량이 전년 동기 마이너스 19% 이상 네. 감소하면서 네. 2019년, 18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기 때문에 많이 팔릴까 하는 걱정이 있지만 어쨌든 제품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심작을 내놨는데 태블릿 PC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안드로이드의 태블릿을 경험을 개선해 주는 게 있을지 정말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구글이 기존에 태블릿을 내놨을 때 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바로 이 OS 문제였거든요. OS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 애플 제품들과는 달리 사실상 좀 커다란 스마트폰 네.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태블릿 PC를 워낙 많이 사용하기 네. 때문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태블릿 PC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험을 좀 개선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번에 구글에서 이 픽셀 태블릿을 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구글 픽셀 태블릿을 새로 내놓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요. 네. 폴더블 스마트폰은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이지만 펼치면 사실상 이 태블릿 PC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져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큰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번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태블릿 PC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게 널리 쓰이게 이해하면 $1,000 이하로 내려와가지고 많이 구입하게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폴더블 스마트폰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지금 구글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구글 태블릿을 스마트 홈의 필수 요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어야죠. 네. 이게 구글뿐만 아니라 삼성, 애플, 아마존 거의 모든 회사들이 그 원하는 게 단순하게 이 개인용 모바일 기기에서 이 가정용 모바일 기기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메타라고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표준, 그러니까 전 세계 국제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열심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를 어떤 기기를 사든 상관없이 이제 구글의 기기나 어떤 회사의 기기를 사면은 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글 태블릿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충전도를 같이 주잖아요. 네. 이걸 놓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던 영상을 바로 이제 태블릿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 같은 것도 추가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구글 제품을 이용하도록 지금 열심히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크롬 캐스트도 기능이 내장이 돼 있는 거죠. 네, 바로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 보던 영상을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제 크롬 캐스트 네. 기능이거든요. 이게 쓰면 의외로 되게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듣다가 집에 와서 이제 딱 놓고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내가 듣던 음악이 쭉 나온다던가 아니면 네.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네, 편리해지네요. 이 AI 전쟁이 사실 한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구글의 발표는 없을까요? 사실 AI 전쟁은 바로 이 클라우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MS, 아마존, 구글 모두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에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MS 같은 경우는 거의 40%, 애플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순이익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정도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거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네. 사실 이 AI 전쟁이라는 것도 누가 내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같은 AI가 사실 결국 우리 이제 구글 클라우드 쓰시면 이걸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라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 구글의 폴더블 폰 출시와 관련해서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 이 삼성전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가 나옴으로써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와 좀 비교 구도가 만들어지면서요. 네. 조금 더 그 홍보에 도움이 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 좀 큰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두 가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하나는 갤럭시 A54 5G 이랑 정말로 이제 큰 라이벌 구도가 생길 것 같다라는 네.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금 이번에 발표된 AI 기능이 솔직히 대단하진 않고 기존에 있었던 오픈 AI와의 기능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대신에 구글은 굉장히 많은 이 서비스에 자신들의 AI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이 AI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깊게 하지 않으면 1년 지나면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구글 I/O와 폴더블 폰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